평생을 어렵게 살아오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남은 돈은 단돈 몇만 원. 장례비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올까 막막하시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돌아가신 다음 달에 어머니 통장으로 생계급여가 또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거 그냥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토해내야 하는 건지 가족들은 또 한 번 머리를 싸매게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나라에서 주는 장제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달 생계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손해 안 보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한 가지, 이걸 모르고 그냥 넘기시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게 되니까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먼저 가장 궁금하신 금액부터 말씀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면 나라에서 장제급여라는 이름으로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한 분당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시신을 모시고 온구하고 화장이나 매장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쓰시라는 돈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모든 수급자가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받고 계셨던 분이 돌아가셔야 장제급여가 나와요. 자녀분이 학교 다닌다고 교육급여만 받고 계셨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이 장제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제도 취지는 이해하지만 똑같이 어려운 형편인데 어떤 급여를 받았느냐로 갈리는 부분은 늘 아쉬운 대목이죠.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예전에는 돌아가신 분 주소지 주민센터로 가야 했는데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한 장 내시면 돼요. 사망신고를 그 자리에서 같이 하시면 별도 사망신고서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장례를 치르셨다는 증빙, 그러니까 화장장이나 장례식장 영수증 같은 서류는 챙겨가셔야 해요. 돈은 신청한 날부터 4일 안에 처리돼서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의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장례를 치르신 상주분이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만약 돌아가신 분이 혼자 사셨고 가족도 없는 경우, 이때는 시군구청에서 직접 장례를 맡길 사람을 지정해서 그분 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면 서류 챙기랴 도장 찾으랴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평소에 부모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 통장사본 같은 걸 한 군데 정리해두는 가족 서류 보관함 하나 마련해두시면 이런 순간에 한결 수월하게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헷갈리는 부분으로 들어가 볼게요. 돌아가신 다음 달에 입금된 생계급여,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 정확한 처리 기준이 따로 있는데 이거 모르고 그냥 쓰시면 나중에 토해내라고 통보받으세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원칙은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속한 그 달까지의 생계급여는 전액 지급이에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다 해도 5월 한 달치 생계급여는 그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월에 또 입금이 됐다. 이건 반환 대상이에요. 돌려드려야 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핵심이 있어요. 혼자 사시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다음 달 생계급여가 통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돈을 가족이 장례비로 썼다. 이런 경우에는 따로 돈을 토해내실 필요 없이 받으실 장제급여 80만 원에서 그만큼 빼고 정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계처리라고 하는데요. 이미 쓴 돈을 굳이 다시 입금했다가 다시 받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장치예요. 단 주거급여는 이런 상계처리가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가구 단위로 받고 계셨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세 분이 함께 수급자 가구였는데 그중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돌아가신 그 달까지는 3인 가구 기준 금액이 그대로 나오고 다음 달부터 2인 가구 기준으로 조정돼서 들어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구조라서 이 부분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손해를 안 보세요. 또 하나, 돌아가신 분이 정말 혼자였고 부양할 가족도 없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그분이 남긴 돈이나 물건이 있으면 그걸로 먼저 장례비를 충당하게 됩니다. 경찰관 입회하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만약 남긴 돈이 장례비를 치르고도 남는다면 그건 상속 절차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는 길에도 이렇게 행정 절차가 따라붙는다는 게 참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죠. 오늘 내용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돌아가시면 한 분당 80만 원의 장제급여가 지원되고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4일 안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돌아가신 달까지의 생계급여는 그대로 받으시되 그 다음 달에 입금된 돈은 반환이 원칙이고 단독 가구의 경우 장례비로 쓰셨다면 장제급여와 상계 처리도 가능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을 막 떠나보낸 가족분들에게 이 정보가 조금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주변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이웃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한번 전해주시면 그분들이 마지막 가시는 길을 조금 더 덜 무겁게 준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꼭 알아두면 좋은 복지 정보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 채널 구독해 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바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